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맥스무비 기사 하나인데요. 요즘같이 정말 꽁꽁 얼어붙은 극장가에 아주 뜻밖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만약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뭐 한국 영화 망했다 볼 거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들 영화관 잘 안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조용히, 이제는 뭐 전혀 조용하지 않게 입소문을 타면서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영화에 어떤 힘이 있길래 특히 젊은 관객들이 막 자기 이야기처럼 열광하면서 N차 관람까지 하는 걸까? 이 기사를 단서 삼아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네, 이건 그냥 영화 하나가 성공했다 이걸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시장 조사를 한 것처럼 지금 관객들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생이거든요.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흥행 성적을 넘어서 그 숫자를 만들어낸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왜 이분들이 지갑을 열었고 시간을 썼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는지 그 지점을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보일 겁니다. 바로 그 그림이 궁금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영화 흥행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요. 일단 구체적인 숫자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을 잡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 영화가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온 1월 21일을 기준으로 누적 관객이 벌써 170만을 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뭐 이번 주말에 200만 돌파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아바타, 불과제를 눌렀다는 거 맞죠? 아니, 아바타는 그냥 영화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그런 대작을 이제 막 입소문 타기 시작한 한국 멜로 영화가 이겼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기적의 흥행 역주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영화 흥행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봉 첫 주에 마케팅 화력을 막 총동원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관객 수가 쭉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는 정반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개봉 첫 주보다 둘째 주에, 둘째 주보다 셋째 주에 관객이 더 몰리면서 순위가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와, 그야말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밀어올린 영화네요. 광고나 뭐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꼭 봐 하는 친구의 추천, 진심이 담긴 SNS 후기 같은 것들, 그런 게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영화의 힘이 순수하게 내용과 완성도에서 나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기사에서 한소희 전종서 배우 주연의 기대작 프로젝트 Y보다 관객 수가 거의 2배 가깝다는 대목을 언급하는데 이게 좀 상징적이에요. 스타캐스팅이나 초기 화제성보다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진짜 이야기의 힘이 뭔지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이 영화가 82년생 김지영을 연출했던 김도영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도 흥미롭고 원작이 있다는 것도요. 2018년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라고. 그런데 감독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배경을 2007년 베이징에서 2008년, 2009년에 한국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이 시대 설정, 그냥 단순한 변경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 2009년 이 숫자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요. 그때 뉴스에서 매일같이 주가 폭락하고 환율 치솟고 뭐 기업들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대학생들한테는 취업 빙하기가 시작된 때이기도 했고요. 바로 그거예요. 영화는 그냥 두 남녀의 사랑, 이별, 재회 이런 멜로드라마의 공식만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의 로맨스라는 캔버스 뒤에 2008년이라는 시대가 주는 불안감과 막막함이라는 색깔을 아주 짙게 깔아놓은 거죠. 주인공들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고 버텨내거든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 이런 판타지가 아니라 사랑조차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버거울 수 있다는 그 지독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군요.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고 극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 지난 청춘의 흑역사나 성장통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그냥 남의 연애사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혹은 내 친구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돈 문제로 자존심 상하고 그런 지질하고 아픈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럼요. 영화가 바로 그 기억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너도 그때 참 힘들었지? 하고 말을 거는 것처럼요. 그 스위치가 제대로 눌렸다는 증거가 기사에 나온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CJCGV 관객 분석 자료를 보니까 20대 관객이 46%, 거의 절반이에요. 압도적이죠. 30대까지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여성 관객 비율도 57%로 좀 더 높고,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세대가 2008년의 그 청춘들에게서 지금의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럼 왜 유독 이 세대가 이토록 깊이 몰입했을까? 기사랑 관객평을 종합해보면 답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현실 공감대의 힘입니다. 연기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구교환, 문가영 두 배우 모두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유독 인생 연기다, 그냥 실제 그 인물 같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기사에서도 CGV 관람 포인트를 인용해서 배우 연기력이 메소드급인 몰입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메서드급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대사를 잘 치고 표정 연기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배우들이 2008년 그 시대 청춘의 불안한 눈빛, 설익은 말투, 세상을 향한 막연한 분노와 희망 같은 그 시대의 공기 자체를 온문으로 표현해냈다는 거예요. 관객평 중에 두 배우의 연기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여운이 길게 남은 영화이다, 배우들 연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후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배우들이 관객들을 그냥 멱살 잡고 2008년으로 끌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우들이 타임머신 역할을 해준 셈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현실 공감대인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15년도 더 된 과거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금 2030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기사에 인용된 관객평 하나가 그 답을 거의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취업 준비로 인한 예민감으로 사랑하던 사람을 잃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몰입할 것이라는 평이요. 어떠세요? 이 문장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나요? 와, 그 문장은 정말 아프네요. 이게 그냥 영화 감상평이 아니라 거의 뭐 한 사람의 고백처럼 들려요. 취업 준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망가져버린 경험. 이건 2008년에도 있었고 솔직히 지금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청춘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졌죠. 또 다른 관객평을 보면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의 나를 만나고 가슴 아파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울고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단계를 넘어서 스크린을 거울 삼아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의 심리치료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영화가 관객에게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었어, 다들 그렇게 아프고 서툴게 지나왔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이라는 이 짧은 평이 이 영화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거네요. 어떤 거대한 서사나 판타지가 아니라 내 옆자리, 내 친구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그 현실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군요. 맞아요.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없다는 현실의 쓴맛.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걱정해야 하는 그 막막함. 이런 감정의 결들이 2008년의 청춘과 2026년의 청춘을 아주 단단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감독과 배우들이 그 다리를 정말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잘 쌓아 올린 거고요. 이 영화 한 편의 성공이 침체된 한국 영화계 전체에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극장가에서는 이 열기가 설 연휴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한편의 좋은 영화가 죽어있던 시장 분위기를 살리고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대작들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이 만드는 첩보물 휴민트, 장항준 감독과 안재홍 배우가 만난 코미디 왕과 사는 남자,
심지어 기생충 가족이었던 최우식, 장혜진 배우가 다시 만난 넘버원까지. 와, 라인업이 어마어마하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관객들에게 거봐, 극장에 오면 이렇게 좋은 한국 영화 볼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다시 심어주면서 다음에 나올 주자들을 위해 멍석을 아주 잘 깔아준 셈이네요. 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수백억짜리 블록버스터나 톱스타들의 이름값만으로 관객을 부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진짜 고민, 보편적인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포착해서 진심을 담아 보여주느냐가 흥행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어쩌면 관객들은 화려한 볼거리보다 진심 어린 위로에 더 목말라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영화 만약에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청춘의 사랑과 현실적 고뇌를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냈고, 여기에 구교환, 문가영이라는 두 배우의 혼신을 다한 연기가 더해지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시대를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2030 세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이례적인 흥행 돌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15년 전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어쩌면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춘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좀 씁쓸한 반증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상해보는 거죠. 만약 2026년, 바로 오늘의 배경으로 청춘의 사랑과 생존을 다루는 영화가 나온다면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문제로 싸우고 어떤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될까요? 아마 2008년과는 또 다른 훨씬 더 복잡한 고민들이 담겨 있겠죠. 그 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긴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한켠 남겨두어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우리의 빈자리마다 부드러운 온기가 내려앉게 하소서. 하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기쁨과 아픔, 그리움과 배움까지 모두 품고 견뎌온 우리를 따스히 쓰다듬어주는 겨울이길 바랍니다. 밤하늘이 별빛을 한 줌 떠다 가슴에 담아 하고 시간아 이때를 비추는 작은 등 풀되게 하시고 눈물로 얼은 마음도 사랑 하나로 다시 녹아내리게 하소서. 걸어온 나들이 때론 힘겹고 고단했어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켜준 인연이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나누며 웃음으로 겨울을 건너온 날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차 한 잔에 온기 나누며 하늘을 예쁘게 묶어리봉처럼 마무리하시길요.